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네, 시작하시면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가 14일 날도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전혀 준비한 걸 가지고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재를 준비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강의가 될런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날 3.1절 그 기념식, 3.1절 그 신문지상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유관순 그 기념관에서 3.1절 행사를 한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이제 그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대로 강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광화문에서 이제 15인 독립운동가 15인에 대한 영상이 이제 그 칼라루스 이제 보도했는데 그 16명, 15명 가운데서 이 송진우나 한용운, 윤동주 같은 분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함성사까지도 전혀 거기에 포함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게 권동진 씨나 오세창 씨 그리고 최린 씨는 물론 친일파라고 몰리니까 안 되겠지만은 그 두 분도 이종인 선생까지 해서 징역 다 3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 대해서 안 나온 걸 보고 우리 교세가 약하고 나니까 그렇게 스님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모욕을 당하게끔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한일 합방이 이제 그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3.1운동에 대해서 안에 그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소요 사건으로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가 뭐냐게 되면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된 그 손동희 선생하고 그 다음에 권동진, 오세창, 최린이가 그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니까 거기에 이제 유럽의 약소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일으킨 운동이라고 그렇게 소요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학자들 가운데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3.1운동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다른 단체, 다른 종교는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천도교는 그 한일 합방이 발표된 바로 그날부터 국권회복 운동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8월 29일 날 아침에 소식을 들은 이함성사는 바로 중앙총부 조혜석상에 나와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외놈에게 빼앗긴 주권은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국권 회복 운동에 선두에 나설 것을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동안은 거의 이제 총독부의 그 동향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천도교는 일본하고에는 그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경전 가운데 안신가에 보게 되면 개 같은 외적놈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하늘님의 조화를 받아 일야간에 멸한다는 말까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비판한 걸 보면 상당히 아주 모욕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갑오 동학혁명 때에는 바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하고 직접 교전을 한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의 사건 때는 이제 친일파로 몰린 이용구 일당을 갖다가 완전히 다 충격으로 공식해버리고 그렇게 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 천도교는 기성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때 이제 유사 종교로서 분류를 해놓고 경무국에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천도교는
바로 그 일본 경찰들의 감시, 이제 늘 그 감시하에 있어가지고 시의식에 나오는 시의식까지도 매주에 시사하는 시의식까지도 거기에 나오는 대표를 갖다가 그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갖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관의 역할을 하는 그 정관에는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천도교에서 발송하는 공문하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공문을 하나하나 전부 결제하듯이 이제 살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관에서 하는 그 격리하기는 매일 하루에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어디서 뭐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어떤 데 쓴 돈이라는 게 그걸 일일 보고를 하고 월말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월말 보고를 내서 뭐 전혀 이제 천도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간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고 있다가서 한 1년 동안 살피고 있다가 그때 이제 8월 달이 되니까 1911년이죠. 8월 달이 되니까 이암성사가 중앙총부의 간부진을 인솔해가지고 우이동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이동 탑살라 그러는데 지금이야 우이동 뭐 버스만 타면 뭐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지만은 그때는 미아리까지밖에는 그 도로가 안 생겨가지고 그때는 거기까지 갈 땐 나길 타고 가야 된답니다. 30리 길인데 거기에 가서 당일치기로 갔다가 왕복 오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데 거기 우이동에 가가지고는 그때 이암성사님이 도선사 밑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봉황각이 있는 그쪽에 오시더니 금융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정구영 씨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야나 그 다음에 전답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3만 평 정도를 값에 고하를 번문하고 사라고 그 지시를 합니다. 그때는 성사님 앞에서 그 뭐 때문에 삽니까 소리든 못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사님 앞에서는 네 소리밖에 못했다고 그때들 이제 이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만 평 하는데 그때 11월 달에 그 정규영 씨가 이제 돈 하는데 2만 거의 3만 평 됩니다. 2만 7천 명, 2만 7,946평인데 이것을 800원에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800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던만에 그때 이제 얘기가 그 간부들 가운데 얘기가 뭐냐 그러면 상당히 비싸게 샀다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팔라고 내놓은 땅 같으면 흥정이 됐죠 할 수 있는데 누가 팔라고도 안 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사겠다고 이제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그 땅을 샀다고 하는데 사서 이제 성사님한테다 보고를 하니까 성사님이 그 이듬해 바로 이제 그 4월 15일 날부터 봉황각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우리 교인들이 중앙정부의 간부진들도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 왜 그 산골에다가 사냐? 3만 평이 된 땅을 무엇 때문에 그걸 샀냐? 차라리 서울시내에다 사놓고 있으면 그건 모르겠지만은 산골에다가 무엇하고 사냐?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기능관을 기능관이에요. 수도원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먼 곳에서 이 한경도나 이런 지방에서 수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서울시내에 와가지고 또 산골 곳까지 걸어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왜 그런 데다가 수도원을 짓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성사님의 지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놓고 나서 1919년 12년이죠. 4월 15일서부터 본물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련생을 모집을 합니다. 수련생한테 첫 번 일회 수련생은 집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도선사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련을 받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 오신 분들은 21명, 49일 거기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적 수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근데 그때 이암성사님 생각은 머릿속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을 갖다가 재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42년
1912년 4월 15일서부터 14년 3월 26일까지 3년 동안에 7차례에 걸쳐서 49일 수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학계가 473명, 483명이 졸업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틀림이 없어요. 49명이라 하게 되면 49명이지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05명 할 때도 105명이 그대로 105명이 졸업을 해요. 근데 딱 한 번 49명 하는데 48명이 졸업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도중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던가 아마 졸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 함경북도에서도 오고 만주 간도에서도 옵니다. 그때 철도는 원산서부터 함흥까지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함경북도로 가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야 됐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함경북도에서도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만주에서도 3명이나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484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1차는 21명입니다. 처음에. 우리 천도교의 수련 그 일정들 보게 되면 7일, 21일, 49일, 105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21명이 참석했는데 그 21명 가운데는 후에 이제 그 3.1운동 때 민족 대표를 우리 천도교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 4사람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4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민족 대표로 나갔던 분이 나인엽 씨하고 박준승, 그 다음에 임예한, 홍기조 이 4분이 1회 졸업생이에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회가 나오는데 2회에서부터 4회까지 2차, 3차, 4차는 49명. 그 다음에 5차, 6차, 7차는 105명씩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전체가 483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졸업한 사람의 그 직위를 보니까 상가 교구가 그때 136개 교구에서 거기에 왔어요. 그때 천도교 교세가 제일 컸던 데가 이 평안북도인데 여기에 컸던 교회인데 한 군에서 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136개 교구에서 왔고 거기에 대교구장이 5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교구장 출신들이죠. 그 50명이 참석. 그 다음에 직접 교인들을 다루는 교구장들이 212명이나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교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이제 여기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교구장이 56명, 그 다음에 교구장이 212명, 기타 총부 연원주가 107명,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임원들이 대개 이제 106명에서 48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걸 보면 전체가 하여간 교인들을 직접 지도하고 교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사의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아주는데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3만여 매나 찍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종교가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연합을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서 운동을 하는데 이걸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들이 만세를 부를 때까지 일본 경찰이 전혀 참지 못했다는 건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일본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대단했거든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서 전부가 다 적발됐지 하나도 시익거정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도교에서도 그 후의 일이지만 천도교에서도 멸해기도 사건이라든가 오심당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교회 간부급들이 간부급으로 조직된 그런 단체인데도 이것도 사전에 다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본 경찰한테 헛된 그 고문들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때 3.1운동은 이렇게 거대한 운동을 했는데도 만세를 부를 때까지 전혀 일본 경찰 몰랐어요. 일본 그 헌병대 그 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국비보 문서라고 나온 데인데 거기 보니까
2월 달에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고 난 2월 달서부터는 특별한 경계를 자기네들 했대요. 헌병들이 경계를 했는데 전혀 애행성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없다가 2월 27일 날 밤에 독립선언서가 현장에 발견됐대요. 그렇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돼가지고도 이 조선인의 가정 그저 문 앞에다가 삐라가 뿌려진 건 들어봤는데 후엔 전혀 무슨 못하다가 결국 그저 만세운동 부른 때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암성사 모든 계획이 이암성사 혼자 생각에 그다음에 실천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이동 봉안각 이제 그 하는 것도 그 간부들은 전혀 몰랐대요. 왜 이런 데다 땅을 사놓고 수도원을 이런 데다 짓는지 그걸 모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게 한 게 뭐냐게 되면 그 인쇄소 보성사입니다.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는 그때 이제 보성학교를 갔다가 우리 천덕이가 인수받으면서 그 인쇄소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쇄소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규모가 큰 인쇄소였답니다. 그게 보성 전문학교에서 운영하던 그 인쇄소인데 거기에 직원이 한 50명가량 썼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천덕여에서 월보도 거기서 발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출판 그 이게 상당히 까맣게 일본 애들이 그 단속을 해가지고 제대로 뭐 운영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때 일반 사회에서부터 그저 인쇄 주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문명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대. 겨우 무슨 소설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되면 그저 그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 50명이라는 직원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달 그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임명수 씨라고 하는 분이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매달 성사님 앞에 가서 그 적자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참 고역스러웠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사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이거 경영이 도저히 적자 운영을 멸할 수 없으니 차라리 처분해가지고 한 인쇄소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걸 맡기는 것이 훨씬 싸게 맡긴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때마다 성사님이 하시면은 그냥 두어 이 말만 했다고 그래. 그냥 두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정 안 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는 중앙총부에 간부진 한 대 가서 그 하소연했던 문화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간부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이 적자가 이게 이만저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성사님 앞에 한 번은 그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이게 경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우리가 그게 필요하면 그냥 주문해서 뭔가 그 발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더니 그때 성사님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한 나라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한 번 써먹기 위한 게 그게 이제 그 목적인데 우리 보성사도 재구실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교인들 그저 간부들도 이암 성사님이 좀 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성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그때 간부진들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보성사를 팔았을 것 같으면 아마 독립선언서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외정 때 그 험악한 시대에 보성사의 그저 독립선언서를 찍을 만한 데가 누가 그걸 찍겠습니까? 그건 죽는 건데. 그래서 그걸 끝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마 성사님은 바로 그것도 독립선언서까지도 머리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내 유지하다가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독립선언서 찍고 그 보성사는 왜냐하면 방화로 인해서 완전히 기계내모이라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독립선언서 찍은 걸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18년이 되니까 1월 달에 일순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때부터 이제 성사님도 하게 합니다. 1월 달에 민족 자결주의가 받는데 4월 2일 날 바로 부구총회를 엽니다. 부구총회라는 것은 이제 총부하고 교구 이 합동회의입니다. 이 합동회의에서
그때 성사님이 얘기하는 게 대교당 건축을 그때 제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저쪽에 저 교당이 하나 있었어요. 교당이 있었는데 그게 크진 않았지만은 2층짜리 건물도 있었는데 이제 그 대교당 건축을 갖다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결의가 뭐가 되냐 하게 되면 4월 2일 날 이제 그 결의가 되는데 10월 28일 날 대신사 탄신 기념일 날까지 매 호당 1호당 10원 이상씩의 건축 공금을 납부하라고 이제 그게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원로로 있던 그때 그 원로분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10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삭주에서부터 천덕의 총부로 기회산에 공로에 내려가지고 요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저녁을 주었답니다. 저녁을 줘서 저녁을 먹고 거기서 자고 아침 나오게 되면 70전 정도에서 80전 정도를 줬다고 일원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10원이 되는 것이 그 당시 10원이 되는 게 20만 원 아니까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에서 넣을 거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국에다가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저의 그 어렸을 때 저희 친정 할머니가 손목을 잡고 다니면서 하던 얘기가 끌고 다니면서 얘기가 저기 저 땅도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 할애비가 저거 팔아서 없앴다고 그 얘기를 늘 해요. 그리고 저 산도 저게 우리 산이 됐는데 너 할애비가 그거 팔아서 그거 없앴다고 그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땅이 값이 안 나갔대요. 그 10원이 되는 걸 모으기 위해서는 차라리 헐 파는 게 낫고 그게 있지 땅 팔아가지고는 안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그 김웅열이라고 하는 그저 일가족 5명이 그 학살당한 그 사람이 낸 걸 보게 되면 논이 3,000평, 밭이 2,000평을 냈더라고요. 그분이 팔아서 그 건축공금 낸 게.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땅값이 그렇게 쌌다고 그래요. 시골 땅값은. 그래서 그때 그걸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지내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저 뭔가 볏집신을 갖다가 삼아가지고 매일 그거 삼아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끄정 잘라서 이제 그 해서 그 송금을 내고 그랬답니다. 그때 이게 송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 경찰에서 그걸 막기 시작을 합니다. 천도교가 300만 교인이라고 하는 데가 대교당 짓는 데는 걸 말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느니 일본 기부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건축공을 갖다 못 받게 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 들어왔던 돈은 전부 다시 반환하라. 왜 영수증을 갖다가 산에 반환했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추사모님 얘기는 금고를 갖다 집에다 놓고 거의 집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중앙총부에 납부를 하는 게 그게 뭐 하여간 경찰이 노상이 있으니까 집에다 그 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들이 그 돈을 갖다가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서 천도교 경리관이 가지고 있던 그때 은행 예금이 6만 6천 원이 있었는데 그걸 압수를 합니다. 담보로 그걸 잡아놔요. 그래서 돈 다 내주라고. 그래서 그때 가짜 영수증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했는데 그때 들어온 돈이 여러 가지로 뭐 기밀로 했으니까 그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소리가 나왔댔어요. 그때 모금한 것이 100만 원이 됐을 거다. 이 중앙대교당 짓는데 땅값하고 그다음에 짓는 검사해가지고 다 해서 3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중앙대교당 들어간 게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게 30만 원이 들어간 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중 30만 원 가운데는 이 자리에 있던 그 우이동 나가 있는 그 2층짜리 집 그게 중앙정부 건물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이에요. 그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산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돈이 많이 나와요. 그때 어떤 것이 나오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암성 사님이랑 민족대표는 전부 재패 들어갔는데 추남 상사님 댁을
일본 경찰이 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0만 원을 압수를 합니다. 아마 이암성사님이 그때 유시문구적 내면서 추남상사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갈 때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70만 원을 거기다 놨던 거예요. 이게 70만 원이 압수당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성사님 때 그 관리했던 분이 30만 원을 갖다 그 집에서도 또 압수당하고, 은행에서 20만 원이 압수해서 전부 압수당한 게 120만 원을 압수당해요. 그리고 우리 천도교가 가지고 있던 6만 6천 원, 은행 격리관에서 가지고 있던 6만 6천 원 거중에서 그게 이제 전부가 압수당합니다. 압수당했는데 그런 걸 보면 그때 돈 쓴 걸 보게 되면 적어도 100만 원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그 이정원 선생이, 이상원 선생이 쓴 그 저 3.1운동이라는 책 보게 되면 그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액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교회 원로들이 이 자담회 한 데서 나오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500만 원이 거의 확정됐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500만 원 소리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벌이 그때 정확한 액수는 그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비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거쳐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3.1운동 때 되게 되면 이제 기독교하고 연합하는데 바로 그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 돈은 이제 5천 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을 띠리세하다가 일본이 그 조선이 형사지요. 형사 악질 형사인데 적발됐을 때 뇌물로 준 게 5천 원 줘가지고 그게 무마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이 그런 대로 쓰여가지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교당 건축이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대교당 건축할 때 사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그 전국적인 그 300만 교인들이 내는 그 성금이 이제 상당히 그 매달 들어오는 성금이 중앙총부의 경상비를 쓰고도 그 다음에 20여 개 학교의 그 사립학교의 그 적자란 걸 이제 메워주기 위해서 안에 돈들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 다 주고도 매달 수천 원씩 저금이 될 정도로 그 이제 재정 상태는 상당히 단단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거는 이제 일본 경찰이 손바닥 들이밀어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독립운동 자금으로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대한 돈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대교당 짓는 대로 이제 돈을 이제 끌고 이제 끌어모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그때 돈을 갖다 이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것이 전교인에 대한 수련입니다. 1918년이 되니까 이제 독일의 패망이 거의 이제 확실시돼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암성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8월 달이 되니까 1918년 8월 달이 되니까 그때는 이암성사가 권동진, 오세짱, 최인 세 분을 불러가지고 지시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지금 구라파의 상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의주시해라. 국제 정세를 갖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8월 달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되니까 전교인에 대한 그 이제 수련, 49일 수련을 또 지시를 합니다. 내년 1919년이에요. 내년 1월 5일서부터 2월 24일까지 49일간 전교인의 특별 수련을 이제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되고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그 지시를 하고 그 정령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 그해 12월 24일 날 인일기념일입니다. 인일기념일에 지방에서 올라온 그 교회 간급들이 인일기념일에 참석했던 사람을 3,000원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때 성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면전에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태가 상당히 중차대하다 얘기입니다. 이 호기를 갖다가 우리가 무의무능으로 놓치게 된다면 천추한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내 계획에 따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이 좋은 기회를 갖다 우리가 놓친다면 천추한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 계획에 따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걸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교인의 그 수련하는데 그것도 참 1월 5일서부터 2월 24일까지인데 2월 24일 날에 우리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합의한 날이 바로 24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날까지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49일 수련을 하는 바람에 일본 경찰들이 더더욱이 이제 천도교에 대해서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도 이상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도대체 우이동에 1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지방의 교역자, 간부급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일본 경찰들이 그것을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이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에서 어떤 흔적도 나온 게 없어요. 우리 그 기록대에 나온 게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왔다 가서 안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도 일본 경찰이 와서 뭐 했다는 건 우리 기록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이동선 그러니까 49일 동안에 침식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못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때 모든 얘기가 거기서 다 이루어졌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서부터 이암성사님이 그 49일 수련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부급들한테 이제 이 절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초순경에 권동진 오세창 최진을 불러가지고 3.1운동 준비를 지시합니다. 이제 독립운동에 지시를 해요. 해놓으면서 그때 이제 한데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하니까 최진이가 주도하되 중요 상황은 권동진 오세창 씨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걸 이제 이암성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3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독립운동은 대중화돼야 된다. 일부 특권층만 무슨 학생은 학생, 종교는 종교인들만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전체가 가담할 수 있게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 따로 학생 따로 천도교 따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시게 해라.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해라. 이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력이라는 건 전혀 없었으니까 폭력을 해가지고선 그거 안 되니까 비폭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해서 우리의 의사를 갖다 만반에 제시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3대 원칙을 갖다 그때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초순경에 그저 최진이가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암성사님도 이제 독립운동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하는데 그때 이제 최남선 씨하고 독립선서를 작성한 그 최남선 씨하고 송진우 그 다음에 현상윤 이분들하고 세 분들하고 최진 선생의 집에서 그 다음에 중앙학교 그 숙직실에서 여러 차례 만납니다. 만나서 때부터 벌써 독립선언서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독립선언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 대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의논하다가 그때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적어도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발표를 하려고 하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하면 저명한 인사 누가 1인만 부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인사를 앞세워야 이제 이게 효과가 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효과가 없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누구냐 하게 되면 우한말에 그래서 뭔가 그 대신들 가운데 지져 있던 사람들 이제 윤용구라든가 한규성 그 다음에 박영효, 윤치호 이 네 사람을 갖다가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 민족 대표를 세워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이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 의견이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각자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그 승낙을 받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한결같이 네 분이 다 반대를 하더랍니다. 독립선언서에 그 성명하는 걸 반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됐죠. 실패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최혜린 선생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그 늙은이들 앞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서자. 우리 이암성 사님을 갖다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독립선언서에 소명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송진우 씨나 그 다음에 현상수나 이분들이 다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이암성 그저 최혜린 선생이 아마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이전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지 말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백지화시키고 이전 더 이상 이거 말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그, 그 현상윤 씨가 그분이 쫓아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게 되면 이 최근 선생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에 이게 됐으니까 기독교 쪽하고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최인 선생은 기독교 쪽의 인사하고는 전혀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상현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 순천에 평안북도 순천에서 오산학교를 경영하는 이승훈 씨가 상대할 만한 그런 분이니까 이승훈 씨를 만나가지고 한번 협의하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갖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진 선생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현상윤한테 그 사람한테 오산학교에 대해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좀 상경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보내서 사람을 보내니까 그때 그 경영이 어려웠을 때니까 오산학교에 대한 그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달라니까 그냥 박바로 올라왔던 거네. 2월 11일 날 이승훈 씨가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경찰의 감시 때문에 현상윤이나 이 사람들이 다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서 이분이 올라왔다가 그 송진우 씨하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천도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그걸 듣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바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그날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때 장로교의 그 목사들을 갖다 거기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평안북도에 이제 장로교가 그게 상당히 세력이 강했으니까 그때 양순백 그 다음에 이명룡 유여대 그 다음에 김병조 이런 분들이 그때 목사로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가서 그 천도교가 지금 이런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할 수 그걸 이제 미리 약속을 받는다.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17일 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한패의 집이나 이제 뭔가 거기에 가가지고 박이도의 집에서 기독교 측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는 감리교가 이제 감리교를 쓴다는데 감리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감리교하고 남감리교가 갈라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 감리교에 가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독립운동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게 없고 독립청원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천도교 측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박이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최남선하고 이제 함께 최남선이가 그때 이제 이승훈 씨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천도교 최진 선생을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이승훈 씨가 처음으로 최진 선생과 이제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들었던 거 이제 박이도의 집에서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함태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 측 감리교 측의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걸 다 하면서 이제 쪽에서는 아마 독립청원서를 갖다 만들어서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걸 그때 얘기가 최진 선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승훈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게 되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감리교 쪽에서는 제일 문제가 삼는 것이 뭐냐니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을 순회를 하려고 해도 그 청원소에 독립청원소에다가
소명을 부탁하려고 내려가려고 해도 여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승훈 씨가 최린 선생한테 얘기가 천도교가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한 5천만 원, 5천 원 정도를 갖다 지원할 수 없는가, 기독교에다 지원할 수 없는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정 안 되면 3천만 원이 돼, 3천 원이 돼, 좀 해달라. 그걸 부탁을 하니까 최진 선생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천도교도 지금 압승당해가지고 자금이 전부가 이제 그 경리관에 있던 돈이 전부가 압승당해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한번 가서 내가 성사님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그래 가서 이제 그날 밤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사님한테 가서 그걸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쭉 보고를 하면서 지금 5천 원을 요청을 하는데 정 안 되면 한 3천 원이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니까? 그걸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니까 성사님 말씀이 그쪽이 5천 원 달래면 5천 원을 줘야지 무슨 3천 원이냐고 내가 그저 추남 상사에게 지시를 할 테니까 내일 받아가지고 전화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추남 상사님이 돈을 5천 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쪽에서도 천도교하고 합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독립청원서를 해야 되느냐, 독립선언서를 해야 되느냐, 그게 논란이 많았대, 그 안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송진우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훈 씨하고 두 분을 대표로 가서 천도교 측하고 합의해가지고서 결정을 해라. 뭐 청원으로 하든 독립선언서를 하든 그 청을 그 부분에게 정권을 임했답니다. 그래 두 분이 와가지고서 최린 선생하고 하는데 그 최린 선생 말대로 그대로 그냥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로 해서 그게 2월 24일 날 완전히 합의됩니다. 합의되는데 그 24일 그 자리에서 천도교 측 이제 민족 대표의 천도교가 15명,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가 이제 7명, 그 다음에 그 감리교에서 두 파가 갈렸는데 거기가 9명. 그래서 거의 16명이 되는 거예요. 16명이 되고 불교에는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최진 선생의 그저 한용운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도 한용운이가 오게 되면 이제 흥분해 가지고서 이런 기회에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떠드는데 혹시나 이게 누설될 것 같아서 최인 선생도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 가가지고 집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독교 측하고의 합의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불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하고 백영석 씨 두 사람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33인이 된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 완전 이전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쉬죠. 예. 예, 서로시.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미리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